내가 그래서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의 장기 목표를 세우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예요. 이 사실이 잘못됐다면 조국이든 문재인이든 누구든 나한테 정보를 보내세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내가 업데이트 해줄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강의한 게 잘못됐다고 내가 업데이트 하겠다니까? 자치분권 우선주의, 국토를 해야 됩니다. 국토 민주화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허상이에요. 다른 게 민주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방제 국가로 전환해야 되고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갖춰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듯이 교육 민주화가 일어나야 되고 국공립대학을 평준화시키고 모든 교육을 무상화하고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거 말고도 교육에서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 사법 민주화를 합니다. 법원을 대여섯 개로 다 쪼개야 됩니다. 분권화하고 분산화해야 됩니다. 배심제 또는 참심제를 도입해야 되는데 나는 참심제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배심제보다. 그렇지만 뭐 그 미국식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배심제를 해도 됩니다. 그러나 나는 참심제가 더 좋다고 해요. 직접적으로 국민이 사법부를 그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길은 참심제가 훨씬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판사를 대폭 증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을 왜곡하거나 사건을 조작하는 이 판사, 검사들을 다 공소시효를 없애서 평생 자기가 잘못했으면 언젠가 걸려든다는 사실을 알고 재판 또는 수사 또는 기소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판사를 증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검사의 잘못을 판사가 지적해서 검사의 이 배를 자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의 잘못을 지적해서 검사를 내쫓을 수 있도록 해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검사의 기능 또는 판사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교육의 기능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교육은 그 한 국가를, 한 조직을 앞으로 쭉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끌고 가는 교육의 기능에 뒤에서 밀어주는 게 바로 사법기능입니다. 뒤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서 화해시켜서 국민 전체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사법기능입니다. 회수유능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이 이 댓글이 생각났네요. 내가 가끔 이렇게 독일어로 말하거나 또는 영어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습관이 됐어 그래요. 그 습관이 됐다는 말은 내가 영어도 잘 못하고 독일어도 이제는 거의 잘 못합니다. 옛날에 뭐 80년대에는 조금 했는데 지금은 뭐 한 30년이 넘도록 안 썼잖아요. 독일어를 쓸 일도 없고. 그러니까 책을 보는 건 좀 보는데 그 말하는 건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발음도 잘 안 되었던데. 그래서 내가 연습 삼아 독일어를 발음하는 게 아니고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고 나는 이렇게 번역된 책을 보잖아요. 번역된 책을. 원어로 보면 속도가 느리니까 번역된 책을 본다고요. 그러면 번역한 사람이 이 단어를 썼을 때는 어떤 원문을 어떤 본래의 단어를 이 용어로 번역했을까가 굉장히 궁금해서 미칠 때가 있어요. 여러 단어가 있는데 왜 하필 이 단어로 번역했을까? 그런 게 이게 읽다 보면 몇 개씩 나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거는 내가 원문을 보기 위해서 아마존에 들어가서 그 원서를 사서 갖다 이렇게 봅니다. 이 단어를 이 번역자가 이렇게 번역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서 이게 이렇게 번역하는 건 아는 건데 이 단어가 더 좋은데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누구라도 내 강의를 듣는 사람이 있을 때 나는 이 단어를 원서에서 이렇게 썼던 거를 나는 이렇게 번역한다. 처음에 한국은행으로 귀국해 돌아왔을 때 가장 헷갈리는 단어가 뭐냐? accountability. accountability, 책무성, 무슨 책임성 이렇게 번역했어요 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책무성은 뭐고 책임성은 뭐고 책임은 뭐며 responsibility와 accountability는 확연히 차이 나는 단어인데 영어로 따지면. 근데 그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
그래서 그 원서를 갖다 들이다 봐야 되는 거야. 그 capability와 그 accountability와 역량 개념도 돼. competency와 capability와 이거 다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 원 영어에서. 그런데 우리말로는 다 책임성, 책무성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어. 아이고, 내가 이래서 내가 안 되겠다. 역량, 능력 이런 용어 이런 거 그 ability, capability, capacity, the accountability 뭡니까? competence 이게 다 다른 겁니다. 근데 그냥 다 역량 다 번역해서 아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가끔 이 단어는 원래 이 학문이 대개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개 서양에서 알파벳 쓰는 언어들을 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를 우리가 수입해다 쓰는 거거든요. 나 같은 사람은 여기서 한국화해서 한국식으로 다 다시 만들었지만, 그래서 그 내 강의를 누가 듣는 사람들이 야, 이 단어가 뭔데? 그러니까 원어를 원래 의미가 뭐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내가 가끔 영어와 독일어를 말해주는 겁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어를 잘한다거나 독일어를 잘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난 못해요. 이미 오랫동안 그 독일어를 쓰지 않았고 영어는 뭐 영어권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영어는 처음부터 못하고 독일어도 이제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뭔 얘기를 하다가 민주주의는 그래서 이 네 개의 기능 교육, 언론, 사법, 종교 이 네 개의 기능이 기본 기능으로서 딱 받쳐줄 때 건강한 민주주의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개의 기능이 우리 다 썩었거든. 교육 썩었죠. 사법부 썩었죠. 다 썩었습니다. 언론 썩었죠. 종교 썩었죠. 나만 아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민내를 통해서라도 이 모든 것을 바로잡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나라가 건강한 민주주의 체제로 갈 수가 없다. 민주주의는 주권 재민사상, 국민 주권주의를 가져야 된다. 국민은 국가의 주권자로서 정부를 장악해야 됩니다. 입법, 사법, 행정 모두를 시민들이 장악해야 됩니다. 당원은 정당의 주권자로서 정당을 장악해야 됩니다. 이 주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권을 잃어버린 적이 있잖아. 국가에 대한 주권을 잃어버린 적이 있다고. 다시 말하면 정부를 장악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이 소위 4대부들이 높은 관직에 있는 놈들이 다 엉망진창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바람에 나라가 식민지로 떨어지는 비참한 상황을 우리가 당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 스스로 극복한 게 아니라 다른 외세에 의해서 극복되는 이 비참한 상황을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의 주권자인 시민이 입법, 사법, 행정 전체를 장악해야 된다는 거야, 이놈들아. 정당의 주권자가 누구냐? 당원이야. 정당을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 개혁하면서 조금 당원 중심의 정당을 지금 만들어 오기 했다고. 그래서 다음번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주권자인 시민이 이 모든 것을 장악하도록 입법부도 장악하고 사법부도 장악하고 행정부도 시민이 장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누가 이걸 방해하고 있어? 윤석열도 방해하지만 문재인도 똑같이 방해하고 있단 말이야. 왜 이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 친문 세력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윤석열과 싸워야 될 때 왜 문재인과 싸우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주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둘 다 지금 그 전쟁을 두 군데서 치러야 돼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이재명을 감옥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야? 다 친문 세력이 됐다고. 그래서 박광훈이 이놈이 가가지고 병원에 한 20일도 넘게 단식 투쟁을 해가지고 겨우 병원에 실려가서 병원에서 회복하고 있는 거기에 가서 뭐라고 그러는 거야? 체포 동의안에 이거를 거부시켜 줄 테니까 총선 공천권을
그냥 내려놓으시라. 딜을 한 놈이라니까. 나중에 다 알려줬잖아. 거기 가서. 그게 누가 박광훈이냐. 지금 박광훈이 그 친문 세력에 저기 뭐야 경기도 무슨 응? 다음 경기도지사 뭐 나온다며 박광훈이. 그런 얘기가 들려. 소문인지 모르겠는데. 응? 김동연이 후계자로. 김동연이 후계자로 경기도지사 나온다며. 그냥 들은 얘기야 이건. 신문에 나온 건 아닌데. 김동연이 대권에 나오고.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친문 세력 무서운 애들입니다. 자기 당 대표를 감옥에 집어넣겠다는 생각을 한 놈들이에요. 당원들이여 민주당을 장악하라. 김부겸, 홍익표 등 수박들이 아직도 판치고 있다. 내가 금년 3월에 한 얘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여 정부를 장악하라.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을 시민들이 장악해야 된다. 그래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시민들이여 대한민국을 장악하라. 이 껍데기는 가라. 이제 사법민주화를 위해서 내가 이전에 강의했던 이거보다 더 많이 했는데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이미 이 사법부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몇 번 강의했기 때문에 핵심만 짚어서 안내해드리고 머릿속에 사법부를 시민들이 장악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만 머릿속에 넣으면 돼요. 복잡하지 않아. 시민들이 사법부를 장악해야만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구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은 사법부를 시민이 장악하는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만 깨달으면 됩니다. 이 사법부가 완전히 썩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런 게 왜 나오느냐? 사법부가 썩었기 때문이에요. 위중교사 나온 거 재판하다 보면 이게 위중교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너무나 명백히 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거 검사들이 해온 대로 재판을 하는 거야, 이 새끼들이. 우리나라 법률을 제대로 공부했으면 그럴 리가 없잖아. 판사가 재판을 할 때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한명숙, 유성, 이화영 이 나머지 다 증거 없는데 막 자기 멋대로 재판을 하고 있어요. 이놈들이 지금. 이게 사법이 민주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지 이게 어떻게 이걸 용납하고 있냐고 우리 시민들이.